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겨레신문 사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보시죠. 이거 또 김건희 여사잖아요. 김건희 주요 현안마다 각계의 문자 전화 뭐 야당 반응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면 네. 네. 인터넷 바꿨더니 궁금하네. 궁금한데 네. 하여튼 어쨌든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지금 대선 전인 2012년 12월 허위 경력 논란에 사과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최근 드러난 모습을 보면 공적인 사안들에 관해 직접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쪽에 가깝다. 이 때문에 야당은 지금 국정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한겨레가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그렇죠, 그렇죠. 그에 이어서 진중권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 교수가 아, 그 광운대 교수가 됐어? 됐죠. 된지 좀 됐죠. 아, 그래요? 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아직 교수 아닌 줄 알았죠. 특임 네. 교수. 네. 네. 김건희 여사와 57분간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네. 이거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와갖고 보셨을 거예요. 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난 총선 직후 거의 2년 만에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왔고 기록을 보니까 57분 통화했다.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서 자신은 사과할 의향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고 한다. 한번 사과를 하면 앞으로 계속 사과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통화 내용을 밝혔다. 진중권 교수 페이스북 글은 김 여사가 사과 거부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여권 핵심부에서는 사과 불발이 한동훈 때문이라고 한다고 비판하는 취지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거는 뭐 계속 하는 얘기니까.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인 진중권 교수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장시간 논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진중권 교수의 회고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통화에서 사실 그때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조언을 구할까 하다가 그때라는 거는 그 명품백 논란이 막 될 때겠죠. 그러면 그때 전화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전화를 했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겠다. 꼭 내가 전화하지 않아도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언제라도 전화가 알려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이제 페이스북에 써놨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다양한 사안에 외부인과 직접 소통하는데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자기가 자기 명품백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총선이 졌어. 근데 그러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민간인하고 통화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웃긴 점, 이것의 웃긴 점은 이 통화가 지금 처음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중권 교수 주장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주장에 의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왜 전화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있다가 총선에도 나 때문에 진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생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자기가 왜 의견을 들어?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뭘 의견을 들어? 자기가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하면 될 거를. 평소에 뭔가 여기저기 조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김건희 특검 뭐 야당이 한다고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어떤 뭐 이 스피커한테 김성환 평론가님 오랜만에 전화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통화를 가지고 한겨레는 기사를 주요 현안마다 각계의 전화 문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이른바 김건희 인사라는 얘기가 자꾸 풍문으로 돈다고. 그렇죠.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다 라면서 문자나 전화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소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는 엄연한 공적 문제인 만큼 김 여사가 사적인 통로로 정무적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예. 이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대선 이전부터 주변 관련자들의 폭로 등을 통해 제기가 되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사를 지칭을 하면서 내가 청와대에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이런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고 또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 당시에 대화를 하던 중에 어디선가 전화를 걸려온 거를 받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라고 말했다면서 요것과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여러모로 이런 통화나 전화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국정에 관여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뭔가에 반영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당이 갈라졌지만 그 개혁신당 쪽 얘기나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때 윤 대통령 이렇게 대선 캠프를 꾸리는데 기여했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서울의 소리 녹취를 보면 나오잖아요.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작업도 했고 유튜브 관리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극우 유튜버들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직원들 중에서도 극우 유튜버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다 인사에도 개입을 한 거야. 대통령실 인사에도 개입을 했는데 이걸 넘어서는 행위들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일보 6면이 이 진중권 교수 통화 내용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조선일보 6면 보여주시면 총선 직후 김 여사와 51분 통화 사과 못한 건 자신 책임이라고 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 건데 진 교수가 왜 지금 원희룡 후보 측하고 이렇게 막 치고받는데 자기가 뛰어드는 거야 이 판에. 왜 자기가 해명하고 나서는 거야? 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기가 무슨 책임의식이 있나 보지? 창피합니다. 아니면 언제부터 한동훈 후보하고 자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모양이지? 근데 웃기는데 이 관계를 보면은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하고만 긴밀한 관계입니까 이게 지금? 양쪽으로 지금 다. 김건희 여사하고도 긴밀한 관계인 거잖아요. 이거 57분 동안 통화를 하면은 이 사람은 한때 정의당 당원 아니었나? 누가 어떤 사람하고 57분간 사귀는 사이 아니면 누가 전화 통화를 57분간 합니까? 김건희 여사랑? 아니 누구라도 두 사람이 한동훈하고? 57분간 누가 전화 통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저는 5분 아니 7초 대통령 통화가 영부인하고 57분하고 어떻게 통화하냐 생각을 해봐라. 57분 통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성환 김미라도 57분 통화 못해요. 우리 또 어제 통화했는데 그제 통화했나요? 어제 통화했나? 몇 뭐- 분 안 했지? 모르겠어요. 난 아들하고도 30초 이상 통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5분 7초도 어려워요. 5분 7초도. 근데 57분 통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영부인하고 현직 영부인하고 전직도 아니고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긴밀한 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 긴밀한 사이라는 걸 JTBC가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진중권 교수하고 거의 뭐 단독 인터뷰처럼 뭐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이 진중권 김 여사 오히려 한동훈이 대통령에게 화냈다 발언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개된 건 어쨌든 4월 총선 직후에 김건희 여사하고 57분 동안 통화했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진중권 교수가 직접 페이스북에 쓰면서 그렇죠. 근데 이 사안과 관련돼 갖고 JTBC가 진중권 교수하고 직접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 자기하고 통화할 때 네. 오히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한테. 그러니까 그 폴더 대통령이 인사하던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버럭 화를 냈다고? 대통령이 한동훈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대통령한테 화를 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말을 하더라.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뭐였냐면은 예. 이게 만약에 본인이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라 그러면 이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요렇게 한동훈이가 글쎄 대통령한테 화를 냅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내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요. 예?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기 위해서 정석권 문자도 보냈는데 뭐
답이 없어서 뭐 이렇게 갔겠지.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화를 내고 경로를 했다더라. 한동훈한테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야 이 악의가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주 곤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귀찮게 왜 자꾸 문자 보내라고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그거 뭐라고 좀 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사과를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중권 네. 교수가. 그래서 네. 야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진중권 교수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야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후보 사이에 중재에 나서야겠다. 왜 생각이 그렇게 가지? 아무튼 아 국정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라 진중권 교수 방송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친여 인사인데? 이미 너무? 없어졌잖아요. 뭐. 없어졌나? 네. 네. 한동훈 후보한테 반년 만에 연락이 와서 5월 초에 식사를 했답니다. 한 후보하고 네. 둘이서만 했겠지. 사실은 셋이 했답니다. 누구랑? 김경률 비대위원님. 거기서 김경률이 나오는구나. 네, 셋이 했다는데 예. 이 식사 자리에서 왜냐면 식사를 했다는 것도 본인이 밝혔어요. 식사를 한 것 자체는. 예. 그래서 식사를 한 자리에서 본인이 밝힌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말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 듣더라. 이 얘기는 본인이 밝혔는데 예. JTBC에만 한 얘기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는 앙금을 털고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가지고 딴 얘기나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전대 국면이 펼쳐진 이후 한동훈 후보에게 진중권 교수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왔다면서 다시 또 중재에 나섰는데 이것도 불발에 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대통령하고 밥 한번 먹어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를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진중권 교수가 뭐라고 생각했든지 간에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다 친한 거죠, 사실. 진중권 교수는 다 친한 건가? 김건희 여사랑도 어느 정도 친한 거고. 아니 어쨌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굉장히 친하고 솔직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반응이 올 거야. 이런 식의 기대를 하고 얘기를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정무적인 어떠한 사안을 해결하거나 만들어 보려고 한 그런 시도를 한 흔적이 아니냐 이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선뿐만 아니라 보수에서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예요. 이걸 조선일보가 사설로 비판을 했어요. 그렇죠. 조선일보 사설 보여주십시오. 정치평론가와 1시간 통화했다는 김 여사. 진짜 미치겠다. 진짜. 교수라고도 안 불러요. 정치평론가예요. 네. 언제부터 진중권이 정치평론가가 됐지? 모르겠습니다. 나 진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문자 논란 외에 김 여사가 외부 인사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장시간 논의했다는 사실도 놀랐다. 한 전 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사정을 다 공개했을 때 정부와 대통령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 경고 메시지 보낸 건데 공개된 문자 외에 밝히면 큰 문제가 될 내용이 더 있다는 취지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여사는 대선 때 인터넷 매체 직원과 7시간 45분 동안 통화한 내용이 공개돼 곤욕을 치렀다. 마치 자신이 대선을 다 치르고 있다는 식의 발언까지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보내고 대통령 대비 일정이 팬클럽을 통해 사전에 공개되기도 했다. 대통령 경호와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김 여사는 친북 인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도 휩싸였다. 대통령 부인은 공인이지만 공직자가 아니다. 공인으로서 책임만 있고 공직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지만 엄격한 선이 있어야 한다. 사소한 말실수, 경솔한 행동 하나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조심하고 자중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그 통화 내용을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장차관, 정치권 문화계 인사, 언론인, 유튜버 등과 수시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얘기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자기한테 했던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수집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다 아는 거죠. 그래. 다 알고 있는 건데. TV조선 기자들도 알더라. 내가 보니까 유튜버하고 어떻게 통화하고 대통령 유튜브 시청 시간까지 알더라. 그렇죠. 그런 얘기가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을 대통령은 말리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JTBC의 보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통령 사퇴하고 이거 재밌어서 이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냥 끼어들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네. 이걸 잠깐 보여주세요. 이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대통령이 사퇴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아는 얘기를 왜 얘기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퇴 요구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점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점보다 앞에 있습니다. 훨씬 앞이었다. 이 보도가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일 때 취임할까 말까 할 때 한마디 했는데 법 앞에 예외 없다. 12월 20일 날. 그렇죠. 법 앞에 예외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크게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키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선 이후 특검 받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 앞서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발칵 뒤집어진 거지 여당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JTBC 취재 결과 한동훈 후보는 비대위원장 취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 특검 문제로 이미 대통령실에 사퇴 요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12월 26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그러면 연초네? 7일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이면은 그렇죠. 연말이나 1월 초에. 연초. 1월 초에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아마 비슷한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발단이 된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조건부 수용을 시사했다고 해석된 발언이고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라는 압박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가 당황해하자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후보를 지칭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 후보는 더 이상 김건희 특검 문제로는 각을 세우지 않았고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갈등은 재차 수면 위로 드러났고 김 여사의 문자는 이미 두 사람의 숨겨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누구든 김건희 여사한테 한마디라도 문자 무시 한마디라도 그치, 토시 하나만 달아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 수용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특검 수용 이 자식 확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랑 57분 통화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는 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통제가 애초부터 통제가 안 됐던 거지. 진중권 교수랑만 57분 통화했겠습니까? 라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종호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씨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그 이종호 씨하고 통화한 게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언론이 이렇게 그것을 지적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 언론들이 또 불충하게 이렇게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 휴대폰 바꿨는지 모르겠다. 이거 김건희 여사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대통령실 보안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잖아. 보안이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영부인이 대통령실 보안과 관계 있습니까? 이런 반발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제 추측 아이폰일 것이고 내 비밀번호는 27자리일 것이다. 네. 기억을 못해. 해놓고 난 다음에 어디다 써놔야 돼. 아니 페이스 아이디를 어차피 열기 때문에 네, 비밀번호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얼굴을 강제로 이렇게 대야 되잖아. 그러면 영부인 얼굴 어떻게 붙잡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못 풀죠.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